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 이제 종강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동안 강의하지 못했던 것 몰아서 한번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건 뭐 여러분과 제가 몇 번이나 연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슴 펴고 저를 따라서 크게 한번 해봅니다. 자, 1, 10, 100, 1000만의 법칙 시작. 1, 10, 100, 1000만의 법칙. 스타카토 또박또박 1, 10, 100, 1000만의 법칙 시작. 1, 10, 100, 1000만의 법칙. 하루에 한 가지 이상 좋은 일을 하고 하루에 한 가지 이상 좋은 일을 하고 하루에 10사람 이상 만나고 하루에 10사람 이상 만나고 하루에 100자 이상을 쓰고 하루에 100자 이상을 쓰고 하루에 1000자 이상을 읽고 하루에 1000자 이상을 하루에 10,000보 이상을 걷는다면 하루에 10,000보 이상을 걷는다면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1, 10, 100, 1000만의 법칙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자, 1, 10, 100, 1000만의 법칙 시작. 1, 10, 100, 1000만의 법칙. 하루에 한 가지 이상 좋은 일을 하고 하루에 한 가지 이상의 좋은 일을 하고 하루에 10사람 이상 만나고 하루에 10사람 이상을 만나고 하루에 100자 이상을 쓰고 하루에 100자 이상을 하루에 1000자 이상을 읽고 하루에 1000자 이상 하루에 10,000보 이상을 걷는다면 하루에 10,000보 이상을 걷는다면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자, 우리가 하루에 한 가지 이상 좋은 일, 이것은 우리가 물질적으로 누구에게 뭐 기부하거나 적선을 하거나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은 물질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내가 돈이 많아서 뭐 하루에 10만 원씩, 하루에 100만 원씩 나보다 불쌍하고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기부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하루에 한 가지 이상 다른 사람을 위한 따뜻한 말 한마디,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 양보, 나눔, 어떤 것이라도 관계없어요. 하루에 한 가지 이상 좋은 일을 하자. 그래서 여러분 적선해 주세요, 적선해 주세요 이런 말 하잖아요. 이 적선이라는 것이 좋은 일을 쌓는다는 뜻이에요. 적금 똑같은 말이에요. 적재 같은 말이에요. 쌓을 적자, 적선 좋은 일을 쌓아놓는다. 착한 일을 쌓아놓는다. 하루에 한 가지 이상 좋은 일을 하고 하루에 10사람 이상 만나고, 여러분 하루에 새로운 사람을 10사람 이상 만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일이 얼마나 있느냐 한번 계산해 볼까요? 하루에 10명, 한 달이면 몇 명 만나요? 300명. 1년이면 약 한 3,000명, 10년이면 3만 명, 100년이면 30만 명. 내가 100년 동안 하루에 10사람을 계속 다른 사람을 만나도 100년간을 만나도 부산 인구의 10%도 못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께서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저는 이걸 약간 변형을 해서 세상은 넓고 만나야 할 사람은 많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만나보고 나에게 계속 스트레스를 주고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깨끗하게 안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새로운 사람을 10사람 이상 만나도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0.1%도 못 만나는데 왜 스트레스를 받고 사나요? 그래서 항상 좋은 사람, 긍정적인 사람, 멋진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루에 100자 이상의 글을 쓰는 연습. 워드 말고 연필이든 만년필이든 볼펜이든 하루에 100자 이상의 글을 쓰게 되면 첫째, 글이 단정해지고 글이 살아있고 그 글을 쓰면서 내 마음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100자 이상의 글을 쓰는 연습, 그리고 하루에 1000자 이상의 글을 읽는 연습, 이것은
신문이든 아니면 인터넷을 보든 책을 읽든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루에 1000자 이상의 글을 읽고 하루에 10,000보 이상을 걷는다면 나도 성공하고 당신도 성공할 수 있다. 제가 지금까지 한 가지 10사람, 100자, 1000자 다 되는데 요게 안 됐었어. 요거 제가 요즘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두를 한 달에 한 번씩 구두 굽을 바꿉니다. 구두가 따라서. 하루에 10,000보 이상을 걸으면은 첫째, 내 몸에 자신감이 생기고, 그 다음 하체 근육이 좋아지고, 뱃살 빠지고, 자신감이 있어지고, 굉장히 좋은 점이 많습니다. 굉장히 좋은 점이. 자, 다 같이 실천합니다. 1, 10, 100, 1000, 만의 법칙. 그게 시작! 1, 10, 100, 1000, 만의 법칙. 하루에 한 이상 입을 크게. 하루에 10사람 이상을 하루에 100자 이상을 쓰고 하루에 1000자 이상을 읽고 하루에 10,000보 이상을 걷는다면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이제 액션이 필요해. 자, 나는. 자, 다시.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하나, 둘, 셋. 이게 우리가 그냥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하고 나는, 자 따라합니다.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하나, 둘, 셋. 느낌이 다르죠. 의지와 신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당당해지고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액션이 필요하다. 액션. 동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다음 볼까요? 자, 아모르 파티. 김연자가 히트친 노래 아모르 파티. 이 아모르 파티의 뜻은 운명에 대한 사랑이라고 했는데 이걸 다른 뜻으로 하면 내 운명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게 했던가? 왜 나를 이건희 아들로 태어나지 못하게 했나? 왜 나를 정주영 딸로 태어나지 못하게 했던가? 이런 운명에 대한 저항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운명을 받아들이면서 내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것. 이것이 리더의 자세입니다. 내 운명은 내가 개척한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길이 없으면 돌아서 갑니다. 요즘 길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서 가야 되는 것이죠. 내 운명을 개척하는 것이에요. 옛날에 서산대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도 걷지 않는 눈길을 걸을 때는 발걸음을 바르게 하라. 오늘 내가 걷는 이 길이 다른 사람의 이정표가 된다고 했습니다. 내 운명을 내가 개척한다는 마음으로 내 길을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뒤통수를 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앞을 보면서 내 길을 만들어가고 내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것. 이것이 리더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즐겁게 아모르 파티 시작.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 내 운명을 개척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자, 제가 요즘 우리가 2차 장소 가서 술을 많이 마시는데 술을 좋아하는 사람을 우리가 주당이라 그럽니다. 이 주당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5가지 불문율, 5가지를 이게 물을 묻자예요. 질문한다. 묻지 않고 마셔야 되는 계율이 있습니다. 지켜야 될 것. 자, 저를 따라합니다. 첫째. 자, 목소리 크게. 첫째. 청탁 불문. 둘째. 장소 불문. 셋째. 사람 불문. 넷째. 술값 불문. 다섯째. 생사 불문. 첫째 청탁 불문입니다. 술을 마시되 뭔가 부탁을 하거나 뭔가 다른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하거나 이렇게 해서 술을 마시지 말라 이런 청탁이 아니에요. 부탁하는 청탁이 아니고 맑을 청자 흐릴 탁자. 무슨 말이냐면 술을 마시되 술의 종류를 따지지 않고 마셔야만 한다. 아, 저는 소주 안 마십니다.
저는 맥주 안 마십니다. 저는 양주만 마십니다. 저는 뭐 막걸리 못 마십니다. 이런 말 하지 말고 무조건 술만 있으면 오케이. 청탁불문, 술의 종류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마셔야 한다. 두 번째는 장소불문입니다. 자, 오늘 술 번개했습니다. 오세요. 그러면 어디서 마십니까? 아, 오늘 포차입니다. 아이고, 그거 시끄러워서 싫습니다. 저는 뭐 바 아니면 룸사롱, 최소한 라이브 아니면 안 마십니다. 저는 뭐 포장마차나 뭐 난장이나 이런 데서 못 마십니다. 이거는 주당에 자격이 없는 것이에요. 장소불문, 장소가 어디든 술만 있으면 오케이. 세 번째, 사람불문입니다. 아, 오늘 누구누구 오나요? 박영아, 김영미, 김수경, 김숙희 이렇게 모입니다. 아, 그 사람 있으면 난 술 마시러 안 가겠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사람을 묻지 않고 술을 마셔야만 한다. 사람 불문이에요. 사람이 누구든 술만 했으면 누구나 친구가 될 수 있고 누구나 주당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사람 불문. 네 번째가 술값 불문이에요. 가장 치사한 사람이 내가 오늘 자 한 잔 살 테니까 가자 해놓고 그 술집 사장님 하고 술값을 흥정하는 사람이 가장 우리 애들 말로 쪼잔한 사람이에요. 이거 비싸다, 뭐 얼마로 하자, 야 여기 비싸다, 다른 곳으로 가자, 야 다른 데는 얼마인데 여기 왜 이리 비쌉니까? 술을 자기가 산다고 해놓고 사람을 앉혀놓고 술값을 흥정하는 사람이 가장 쪼잔한 사람이에요. 만일 술값을 흥정하고 싶으면 언제 해야 되느냐? 그 전날 가서 하는 것이에요. 낮에는 술집 잘 문을 안 열잖아요. 그 전날 가서, 자, 제가 내일 제가 접대하는 사람 모시고 와서 내가 발렌타인 30년 가져오라면은, 아, 그렇게 비싼 술은 요즘 찾는 분이 안 계셔서 우리는 그 술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그 다음 술값이 얼마입니까? 미리 물어보고, 자, 제가 현금 드릴 테니까 요거 얼마에 해주세요. 미리 협상 다 하고, 그 다음에 가서 기분 좋게, 자, 사장님, 내가 오늘 정말 소중한 분 모시고 오셨으니까, 정말 귀한 분 모시고 오셨으니까 여기서 제일 비싼 술 가지고 오세요. 발렌타인 30년 가지고 오십시오. 아니면 루이 13세 있습니까? 당연히 술집에 루이 13세 없죠. 아, 그래요? 아, 이분들께는 루이 13세를 대접해야 되는데 그게 없나요? 이렇게 해서 미리 다 정리해놓고 기분 좋게 술 마시게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 네 번째는 생사불문. 자, 한잔하세요. 저는 이 술 마시면 죽습니다. 그러면 이 술 마시면 죽습니다 하는 분하고는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자, 내가 오늘 이 순간 이 술 마시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이상권 회장님이 주시는 술이라면 이 술 마시고 이 자리에서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마시겠습니다. 쫙! 기절은 어디 가서 하느냐? 집에 가서 하면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기절해도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진짜 술 안 줘. 큰일 났다. 뭐 여러분 뭐 어느 분이 우리가 워크숍 가서 그런 일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어쨌든 생사불문, 응? 죽는지 사는지 묻지 말고 술을 마셔야만 한다. 당신이 주는 이 술을 마시고 내가 죽더라도 당신이 주신 이 술 감사히 받겠습니다. 쫙 마시고 이렇게 해야만 주당의 5가지 불문율을 지킬 수 있어야만 진정한 주당이다. 동의하십니까? 네. 박수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갈까요? 자, 주당의 5가지 불문율 크게 시작. 아, 제목까지 주당의 5가지 시작. 주당의 5가지 불문율. 1. 청탁 불문. 2. 장소 불문. 3. 사람 불문. 4. 술값 불문. 5. 생사 불문. 자, 이것이 바로 주당의 5가지 불문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이 세상의 중심이 누구인가? 내 인생이라는 드라마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이것을 여러분 스스로 자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볼까요? 자, 이 세상의 중심은 나다. 시작. 이 세상의 중심은 나다. 첫째, 이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하여 움직인다. 나를 중심으로 하여 움직인다. 둘째, 둘째, 내 인생 드라마의 주인공은 바로 나다. 내 인생의 드라마의 주인공은 바로 나다. 셋째, 열심히 노력하여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이 세상은 무조건 나를 중심으로 하여 움직이는 것이에요. 내가 딱 중심에 서서 나보다 똑똑한 사람, 나보다 덜 똑똑한 사람, 나보다 돈이 많은 사람, 돈이 적은 사람,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나보다 성공한 사람, 나보다 더 실패한 사람,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스탠다드가 되어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데 왜? 보세요. 내 인생이란 드라마의 주인공은 바로 난데 왜 내가 자꾸 조연처럼 행동을 하느냐? 잘못된 것이잖아요. 내 인생이라는 드라마의 주인공은 나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나의 당당함, 나의 자신감, 나의 진정성, 나의 열정은 없어지는 것이에요. 언제 어디서라도 당당하게 이 온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 지구도 나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이 온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나는 우주의 중심,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나다. 그런 자신감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 자신감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비록 아니면 자랑스럽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유전자를 골고루 받았지만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나와 같지는 않아요. 이 세상 유일무이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과 땅 사이에 오로지 나 혼자만의 존재,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하나밖에 없잖아. 그런데 여러분이 스스로 좌절하고 실패하고 슬픔에 빠지고 그리고 실망하거나 자신감이 떨어진다는 것은 여러분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갑니다. 이 세상의 중심은 나다. 그게 시작! 이 세상의 중심은 나다. 첫째, 이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하여 움직인다. 둘째, 내 인생의 드라마의 주인공은 바로 나다. 셋째, 열심히 노력하여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액션! 자,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의지가 다른 것이 의지가. 자, 근데 마찬가지 스타카토. 이 세상의 중심은 나다. 시작. 이 세상의 중심은 나다. 첫째, 이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하여 움직인다. 조금 더 크게. 둘째, 내 인생의 드라마의 주인공은 바로 나다. 셋째, 열심히 노력하여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자,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만 당당해질 수가 있느냐? 자, 나를 당당하게 하는 5가지 원칙. 시작. 나를 당당하게 하는 5가지 원칙. 첫째, 맨 앞자리에 앉아라. 맨 앞자리에 앉아라. 둘째, 차분하게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는 습관을 길러라. 차분하게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는 습관을 길러라. 셋째, 25% 빨리 걸어라. 25% 빨리 걸어라. 넷째, 자진해서 크게 이야기하라. 자진해서 크게 이야기하라. 다섯째, 담대하게 웃어라. 담대하게 웃어라. 항상 나를 당당하게 하는 5가지 원칙 중에 첫째가 맨 앞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맨 앞자리에 앉아서 나는 당신이 하는 모든 말들을 내가 긍정적으로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을 다 내 것으로 소화해서 당신보다 훨씬 더 멋지게
말도 하고 당신의 지식을 내가 받아들여서 더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맨 앞자리에 앉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로 당당하지 않은 분들이 어디부터 앉나요? 뒤에서부터 앉잖아요. 그러면 행사를 주최하는 주최 측의 사회자가 행사하기 전에 매일 하는 단골 멘트가 있죠. 여러분, 곧 행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앞자리가 비어 있으니 앞에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지금 서 계시는 분들,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앞자리로 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앞자리 왜 안 앉느냐? 앞자리에 앉지 않는 이유는 여기서 연설하는 분, 강의하는 분의 시선을 마주치기 어렵고 뭔가 질문할까봐 앞자리에 안 앉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 학부모들이잖아요. 학부모들, 공부하는 아들, 딸을 둔 학부모는 학기 초에 학교에 가서 담임 선생님에게 뭘 부탁하나요? 그렇지. 우리 아이를 앞자리에 앉게 좀 해주세요. 주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앞에 앉고 공부를 못한다기보다는 공부에 좀 취미가 없고 놀기 좋아하는 아이들은 뒷자리에 갑니다. 뒷자리에. 왜냐하면 뒷자리가 선생님 눈을 피하기도 쉽고 쉬는 시간 되면 빨리 나갈 수도 있고 또 수업 시간에 시작돼도 몰래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앞자리에 앉는 사람은 항상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차분하게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는 습관을 길러라. 우리가 싸울 때 가장 먼저 무슨 싸움을 하나요? 눈싸움을 많이 하죠. 눈싸움. 그 기싸움의 기본이 눈싸움이에요. 여러분 운동선수들 맨 처음에 주심이 심판이 인사시키잖아요. 인사하기 전에 서로 무슨 싸움 하나요? 눈싸움 하잖아. 눈싸움에서 지면 이미 반은 지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박영아 원우님의 아이가 뭔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거나 거짓말을 한다는 생각이 들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가요? 너 엄마는 똑바로 쳐다보고 이야기해. 엄마는 보고 이야기해. 사실대로 이야기해. 눈을 보면 눈 속에 진실인지 거짓인지 위선인지 가식인지 눈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눈에 대한 이야기가 많잖아요. 눈은 마음의 호수. 내 눈 속에 당신의 사랑이 보입니다. 그래서 경포대 달이 5개잖아요. 하늘에 떠 있는 달, 달에 떠 있는 달, 그리고 경포대 호수에 떠 있는 달, 그리고 당신의 눈동자에 떠 있는 달, 그리고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의 달. 눈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차분하게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는 습관을 길러라. 나는 당신에 대해서 너무나 당당하다. 나는 당신에게 속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눈을 바라보는 연습. 사랑의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되나요? 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의 작가, 노벨 평화상을 받은 러시아의 작가 솔제니친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선이 머무는 곳에서 역사가 시작된다. 당신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서 역사가 시작된다. 저는 이걸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당신이 힘들고 어렵고 곤경에 처해 있을 때 이 세상에 나를 위해서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나의 슬픔을 이해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나를 따뜻하게 안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할 때 당신이 뒤를 돌아다 보십시오. 당신의 시선이 멈추는 그곳에 제가 서 있겠습니다. 이게 제 명언이에요. 원래 괜찮으신 분들은 이렇게 명언을 이야기할 때 박수를 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다른 사람이 뭔가 말을 하면 그 말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그런 게 우리가 말을 잘한다. 말을 맛있게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25% 빨리 걸어라. 저도 사실 인정하기 싫고 여러분도 인정하기 싫지만은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암에 걸려서 이제 6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사망 선고. 그분만 시한부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저 곳에 다른 세상이 있다고 하지만, 천국도 있다, 극락도 있다고 하지만 아직 아무도 갔다 오신 분이 증언을 안 했기 때문에 있다라고만 생각을 할 뿐이지, 우리 현재 인간의 삶은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나 혼자 걸을 때 25% 빨리 걸어서 이 남는 시간을 나를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에요. 전화를 하거나 책을 읽거나 아니면 문자를 보내든 뭘 하든 25%의 시간을 절약해서 나를 위한 시간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박영하 원로님이 문화회관에서 저를 보고 했던 말이 있어요. 총장님은 걸음걸이가 너무 힘차고 당당해 보입니다. 그런 말 했잖아요. 저는 혼자 걸어갈 때 진짜 빨리 걸어갑니다. 가슴을 펴고 양손을 흔들면서 걸어갑니다. 나도 모르게 나는 조신하게 걷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막 걸어가는 것이에요. 막 25% 빨리 걷는 연습. 네 번째, 자진해서 크게 이야기하라. 자진해서 크게 이야기하라. 내가 먼저 이야기하되 크게 말하라. 일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눈앞에서 귓속말 하는 사람을 경계하라. 내 눈앞에서 두 분이 나를 보고 귓속말 하면서 나를 보고 웃는 거예요.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애들 말로 기분 더럽겠죠. 그래서 속담에도 나오잖아. 당신의 눈앞에서 귓속말 하는 사람을 경계하라. 내가 먼저 이야기하되 크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소리 큰 사람은 사기를 못 칩니다. 비밀이 없어요. 말을 크게 하니까 누군가가 다 들려. 그래서 순수합니다. 뭔가 감추고 있는 사람이 무조건 살짝 작게 이야기해. 소근소근 작게. 뭔가 감추고 싶은 사람 더 의심해요. 그래서 항상 자진해서 이야기하되 크게 이야기하라. 네 번째, 담대하게 웃어라. 웃는 연습이 중요해요. 웃는 연습.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일로 일소일소. 한 번 화내면 한 번 늙어지고,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웃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환하게 웃는 연습. 환하게. 항상 웃으면서 웃는 연습. 이렇게 하지만 시작. 시작. 항상 나도 모르게 웃는 연습. 제가 다른 데 주름이 별로 없는데 요 눈가 주름이 있는 이유는 여기 많이 웃어서 그래. 많이 웃어서 그런데 웃는 낯에 어떻게 한다고요? 웃는 낯에 침 못 뱉는다. 웃으면 어쩔 수 없어요. 웃으면. 그래서 항상 웃는 연습. 자, 갑니다. 나를 당당하게 하는 5가지 원칙. 시작. 나를 당당하게 하는 5가지 원칙. 첫째, 맨 앞자리에 앉아라. 둘째, 차분하게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는 습관을 길러라. 셋째, 25% 빨리 걸어라. 넷째, 자진해서 크게 이야기하라. 다섯째, 담대하게 웃어라. 동의하십니까? 박수로 가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다 같이 여러분 스스로 합니다. 나를 당당하게 하는 5가지 원칙. 그게 시작! 나를 당당하게 하는 5가지 원칙. 첫째, 맨 앞자리에 앉아라. 둘째, 차분하게 상대방의 똑바로 바라보는 습관을 길러라. 셋째, 25% 빨리 걸어라. 넷째, 자진해서 크게 이야기하라. 다섯째, 담대하게 웃어라.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대한민국 남자 10,00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의 7가지 조건은 무엇인가? 한번 볼까요? 자, 확실하게 개성을 연출하는 여자, 섹시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여자, 늘 새롭게 다가오는 여자, 필요할 때 달려와 주는 여자, 가끔은 공주인 여자, 먹을 때 내숭 떨지 않는 여자, 웃을 때 환하게 웃는 여자. 최소한 여기에서 한 6개 정도는 본인이 자신 있다라고 하면은 남자들이 좋아하는 조건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많은 말 합니다. 이재현 원흥님,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시고 참 그 인상이 좋으십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10명 중에 10분이 다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여자들에게 인상이 참 좋으십니다 하는 얘기는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얘기예요. 많잖아. 왜 인상이 좋다 그러는 것이에요? 참 아름다우십니다. 참 멋지십니다. 참 개성이 뚜렷하십니다. 영민하십니다. 얼마든지 좋은 말 많이 있는데 왜 인상이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칭찬할 게 없을 때 하는 말이에요. 칭찬할 게 없을 때 뭔가 좋은 말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옛날 우리 뚱뚱한 여자분들 뭐라고 그래요? 뚱뚱한 여자분들 옛날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잣집 맏며느리감. 그게 옛날에 좋은 말이었지만 지금은 자 부잣집 맏며느리감입니다. 그거 뚱뚱하다는 이야기예요. 그거 절대 좋은 말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요 여기? 얼마나? 여러분은 여기에서 6가지 정도는 다 하실 수 있나요? 최소한. 어서 오세요. 그런데 그러면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의 7가지 조건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의 7가지 조건, 이거는 여성들 10만 명에게 물어봤습니다. 여자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남자, 말을 맛있게 잘하는 남자, 시간관념이 뚜렷한 남자, 칭찬해 주는 남자, 어떤 곳에서도 리더가 되는 남자, 행동할 줄 아는 남자, 비전이 확실한 남자. 이것이 바로 여자들 10만 명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의 7가지 조건 쫙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권입니다. 이상권 대장님. 다 아니다. 다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 나머지 2번부터 7번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갑니다. 자, 여자들이 합니다. 자, 남자들만 이거 읽습니다.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의 7가지 조건. 남자들 크게 제목부터 시작.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의 7가지 조건. 첫째, 확실하게 개성을 연출하는 여자. 둘째, 섹시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여자. 셋째, 늘 새롭게 다가오는 여자. 넷째, 필요할 때 달려와 주는 여자. 다섯째, 가끔은 공주인 여자. 여섯째, 먹을 때 내숭 떨지 않는 여자. 일곱째, 웃을 때 환하게 웃는 여자. 자, 이번에는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의 7가지 조건을 여학생들이 발표하겠습니다. 자, 여자들이 좋아하는 시작.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의 7가지 조건. 첫째, 여자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남자. 둘째, 말을 맛있게 잘하는 남자. 셋째, 시간관념이 뚜렷한 남자. 넷째, 칭찬해 주는 남자. 다섯째, 어떤 곳에서도 리더가 되는 남자. 여섯째, 행동할 줄 아는 남자. 일곱째, 비전이 확실한 남자. 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내가 볼 때는 이장이 우리 원우님이 세상을 아직 좀 많이 더 살아야 될 것 같아. 이런 남자들 의외로 많아요. 아까 내가 누구라고 벌써 이야기 해줬잖아.
많아. 만일 이게 안 된다고 생각이 되면 다음 주라도 증인을 제가 여기 딱 세워서 확실한 거 아닌가 내가 딱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가면 있어. 그 대신 올 때 뭔가 출장비를 좀 많이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비전은 무엇인가? 우리의 꿈은 무엇인가? 우리의 목표는 무엇인가? 저하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비전 선언문 시작. 비전 선언문.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오늘 하루는 나에게 마지막 남은 기회다. 오늘 하루는 나에게 마지막 남은 기회. 내 행복은 나의 마음에서 나온다. 내 행복은 나의 마음에서 나온다. 나는 한 가지를 해서 실패하면 두 가지를 도전한다. 나는 한 가지를 해서 실패하면 두 가지를 도전한다. 언젠가 해야 할 일이면 지금 하자. 언젠가 해야 할 일이면 지금 하자. 누군가 해야 할 일이면 내가 하자. 누군가 해야 할 일이면 내가 하자. 내가 해야 할 일이면 더욱 잘하자. 내가 해야 할 일이면 더욱 잘하자. 내 꿈을 버리지 않는 한 내 꿈은 실현된다. 내 꿈을 버리지 않는 한 내 꿈은 실현된다. 나를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 아파하지 않고 더욱 노력한다. 나를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 아파하지 않고 더욱 노력한다. 나는 새로움에 항상 도전한다. 나는 새로움에 항상 도전한다.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봐, 요 맨 앞자리에 앉는 우등생들은 벌써 딱 액션을 하잖아요. 맨 앞자리에 앉는 이유를 알겠죠. 여기서 가장 좋아하는 말은 제가 이겁니다. 오늘 하루는 나에게 마지막 남은 기회다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에요. Yesterday is history. 어제는 역사예요, 역사. Tomorrow is mystery. 내일은 알 수가 없죠. Today is. 오늘. 기프트. 오늘이 나에게 온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하루는 나에게 마지막 남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제가 문화복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충유회대학은 매주 강의가 세미나처럼 항상 완벽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잖아. 문화복지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많은 제 강의 내용 중에서 오늘 할 것만 아침에 딱 발제를 해서 시간에 맞춰서 가지고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이거예요. 언젠가 해야 할 일이면 지금 하자. 누군가 해야 할 일이면 내가 하자. 내가 해야 할 일이면 더욱 잘하자. 이 수업을 들은 많은 원어민들께서 이것을 자기 회사에 현수막을 만들어서 걸든지, 공장에 있는 분들은 공장 큰 벽에다가 이 현수막을 붙여놓은 것이에요. 언젠가 해야 할 일이면 지금 하자. 누군가 해야 할 일이면 내가 하자. 내가 해야 할 일이면 더욱 잘하자.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 기본적인 실천 철학, 이것이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 이거 내일 하지? 내일은 올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밤새 안녕이란 말이 있잖아요. 내가 내일 아침에 눈을 뜬다는 보장이 없어. 어떻게 내일 하자 그러는 것이야. 오늘 해야지. 오늘. 여러분이 잘 아는 영화배우 강수연? 응? 1시간 전까지만 해도 통화하고 깔깔깔 웃다가 1시간 후에 혼수 상태에 빠져서 세상을 뜬 거잖아요. 응? 어떻게 알아, 어떻게? 매일같이 웃으면 오래 삽니다 했던 웃음 박사 황수관 박사가 웃으면 오래 삽니다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감기 증상으로 입원했는데 폐혈증이 돼서 그냥 아무런 말도 못하고 세상을 떴잖아. 내일 하자 이것이 가장 위험한 우리의 사고방식이에요. 언제 하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당장. 이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다 같이, 그 다음 또 이거잖아. 나를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 아파하지 않고 더욱 노력한다. 나를 비판하는 사람이 나의 스승님이에요. 나를
되돌아보게 하잖아. 아, 내가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나는 정말 세상을 착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무심코 아이들이 던진 연못에 던진 돌이 개구리에게는 생명의 위협이 되듯이 나는 내 사업을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내가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서 피해를 준 일은 없는지, 나를 비판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물어보잖아요. 혹시 내가 실수한 것은 있는가?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그분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았는가? 나는 그분을 모르고 지나쳤는데 그분은 나를 무시하고 지나쳤다고 상처는 받지는 않았던가? 이걸 한번 되돌아보면서 바둑처럼 복기를 해보는 것이에요. 이겁니다. 자, 갑니다.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크게 시작.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오늘 하루는 나에게 마지막 남은 기회다. 내 행복은 나의 마음에서 나온다. 나는 한 가지에서 실패하면 두 가지를 도전한다. 언젠가 해야 할 일이면 지금 하자. 누군가 해야 할 일이면 내가 하자. 내가 해야 할 일이면 더욱 잘하자. 내 꿈을 버리지 않는 한 내 꿈은 실현된다. 나를 부르는 사람이 있으면 방황하지 않고 더욱 노력한다. 나는 새로움에 항상 도전한다.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그렇습니다. 자, 다 같이 박수로 각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각오를 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을 한 자로 줄이면, 두 자로 줄이면, 세 자로 줄이면, 네 자로 줄이면, 다섯 자로 줄이면, 이 세상에 가장 멋진 사람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을 이 말로 장식하겠습니다. 네이클로바의 꽃말이 뭐예요? 행운이잖아. 세이클로바의 꽃말은 행복입니다. 나는 네이클로바라는 행운이라는 네이클로바를 찾기 위해서 행복이라는 세이클로바를 짓밟고 다니지는 않는지, 그것을 여러분이 되돌아봐야만 합니다. 허황된 그리고 요행을 바라는 행운이라는 네이클로바를 찾기 위해서 행복이라는 수많은 세이클로바를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짓밟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되돌아보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에일리의 노래 중에서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첫눈이라는 것은 희망과 행복과 환희와 그리고 내 마음의 아련한 추억을 여러분에게 떠올리게 하는 것이 첫눈이에요.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영롱한 아침 이슬처럼 너에게 가겠다. 오늘 우리는 리더십 강의를 하면서 항상 다른 사람에게 첫눈처럼 다가가고 영롱한 아침 이슬처럼 다가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